특별안전북 1년 잘 사는 고민, 잘 되는 기업으로 가는 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5부작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장정의 토론, 이제 중반부를 넘어서 전북의 기업 유치와 일자리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현 주소에 대해서 각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행정에서는 행정 나름대로의 민선 8기 들여서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줄어드는 인구 숫자와 또 떠나는 청년 인구 여러 가지 면에서는 아직은 미스매칭이 이 부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해보고 그 대안이 생각보다 거창하거나 생각보다 총론에 있지 않고 강론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을 진행자로서는 중간중간 토론회 장면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마 6분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현 주소 속에서 우리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이제 아마 RIS나 라이즈 또 글로컬 30의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대학과 기업과 행정과 정치권이 이제 유기체가 돼서 똘똘 뭉쳐서 함께 고민해야 되고 지역의 특성을 살펴서 그 방향성을 가야만 되는 시점 속에서 아마 이 기업 유치 일자리도 그 연장선상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가 오늘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또 다른 의견을 들으셨잖아요. 오택림 국장님, 어떻게 보면 현장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대학과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이 전라북도의 이미지라고 할까, 인식 개선,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야 되겠고, 그러면서 기업들의 그 상황에 맞게끔 목소리도 또 듣고 지원해야 되고, 참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티가 안 난다는 게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과제가 그 어렵다고 치면 왜 어렵느냐, 그 관련된 그 이 하나를 이렇게 진전시키거나 하나를 갖다 뭘 그 더 향상시키려고 할 때 거기에 관련된 그 소위 함수로 치면 그 변수가 워낙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 쪽에서는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 공급의 문제에서는 각각 대학, 뭐 폴리텍, 마이스고등학교, 그다음에 직업훈련학교, 그다음에 각종 센터 이런 데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정도 급여에 맞게, 원하는 정도 복지 수준에 맞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느 정도 그게 매치가 돼야 이게 그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아니면 이게 그 경쟁력 있게 작동한다는 것인데, 이게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워낙 다기하고, 그다음에 이 수급 관련돼 가지고 시간 그 텀이 좀 길고, 이런 것들 때문에 미스매치나 이런 그 부조화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마 공공에서 그 총괄 책임을 좀 갖고 이 관련된 기관들하고 같이 이제 수요와 공급의 문제를 중간에서 이제 어떻게 조정하면서 이제 같이 협업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더 많은 기관들이 더 많은 요구 조건들을 갖다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다고 치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아마 기업 유치나 일자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대안을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서 좀 더 그 서로에게 조언을 할 수 있고 서로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서 기업 두 분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낭주 대표님, 어떻게 지금 다 기업의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다 맞춰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 유치와 일자리 또 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간극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조금은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의 흔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려고 몇 년 전에 쓴 글이 그때 굉장히 가슴이 답답해서 글로 표현을 혼자 글로 쓴 글이 있어요. 그대로 한번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썼어요. 중소기업이 운영이 하면 할수록 힘이 듭니다. 매년 자동으로 오르는 최저임금에 원부재료 상승, 물가 안정에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리고 겨우 일할 사람 구해보지만 1년까지 유지하는 인원은 30% 미만입니다. 힘들어서 그만두고 돈이 작아 그만두고 이런저런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가 이윤이 남아야 인원 충원도 하고 급여도 올려줄 수 있을 텐데 그때 당시 19년째인가요? 지금 25년째인데 19년째 기업을 이끌고 온 저로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해결 방안이 나와주지 않으면 정말 힘든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높다 하고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 하고 왜 이런 양극화 현상이 나오는 걸까요? 힘든 일 안 시키려고 무조건 대학 보내고 좀 더 안정적인 일 시키려고 누구나 공무원 준비시키고 대학 졸업에 취업했다가도 힘들면 다시 나와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대학원이나 박사 코스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 90% 이상인 우리나라에 일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대기업 10% 미만, 공무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3만 명 수준의 실정인데도 말입니다. 나라님도 구제하기 힘든 일을 현장에서 몸소 체험하는 사람으로서 간절하게 제안합니다. 중견기업, 대기업, 공무원, 취업 준비생들에게 중소기업 2년 근무 의무화를 적용시켜 성실히 임한 자들에게 중견기업 추천서, 대기업 추천서, 공무원 추천서를 써줄 수 있는 제도 도입 및 현장에서 근무 경력을 인센티브화 시킨다면 좀 더 나은 결과, 중소기업 운영에 있어서 나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시키고 중견, 대기업, 공무원 준비생들의 현장 적응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주기만 한다면 좀 더 양질의 근무자들이 배출이 되어 이 나라, 이 사회가 원활히 순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좀 견인차 노릇을 하면 그 견인차 노릇을 한 동안 우리는 절대 그 청년들을 어떤 그 급여로서의 양질의 급여를 줄 수 없는 현실은 맞아요. 그러나 기초적인 어떤 실무 경력을 쌓거나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현장에서 실무 경력을 쌓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갈 수 있고 또한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그냥 공무원 하다가 공무원을 뛰다 보니까 또 이직률이 또 그 공무원이 힘들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에서 또 이직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손실이잖아요. 이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좀 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갈 때 중소기업에서 실무 경험, 어떤 가점 점수 이런 것들이 조금 도입되면 참 좋겠다. 정말 답답한 마음에 제가 글을 써봤어요. 김낭주 대표님이 5년 전에 얼마나 힘드셨으면 물론 경영하기도 어렵지만 사람 유지하는 거 30% 미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년 유지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 애로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하소연하듯이 제안을 해보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정말 힘든 애로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우리 오태인 국장님이나 선양님 의원님도 귀담아 들으셨을 것 같고요. 박식 대표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안 중심으로 있을 것 같아요. 박식 대표님 그래도 노력하고 계시고. 네. 이제 도내에서 이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직원들을 또 뽑으면 사실 또 저희는 나름대로 일거리가 있어야 직원들을 채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라북도가 좀 아무래도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거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제 타지로 떠나서 타지에 있는 돈을 벌어서 이제 도내로 가지고 오는 이제 그런 역할을 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그 전북 경제가 좀 활력이 넘쳐야 제조 아까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면 현재 와 있는 집토끼들만 열심히 살찌우게 하면 되는 거냐 또 이렇게 보다 보면 또 그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 좋은 양질의 대기업도 유치를 해야 되고 또 여기에 와 있는 그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 또 집토끼들은 도에서는 왜 외부 기업 투자 유치만 혈안이 돼 있고 정작 와 있고 여기 둥지를 트고 있는 회사들은 이 기업들한테는 왜 좀 홀대하느냐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고 이건 지방 정부는 안 되는 문제를 갖고 그래서 이게 아마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아마
뭐 강원도랄지 뭐 어디 전남이랄지 이렇게 전라북도와 유사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는 지자체들은 아마 다 대동소이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은 어쨌든 간에 좀 정부 예산, 좀 필요한 불필요하더라도 다소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지역에 있는 좀 경제를 활력을 불어넣으면 자연적이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도 고용도 늘어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또 직원들의 그 양질 일자리도 생기고 이게 같이 가야지 일도 없는데 직원들만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경제 활력을 좀 불어넣어줬으면 그러면 아마 자동적으로 일자리는 늘어날 걸로 봅니다. 10조 원의 예산을 따오는 것보다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네. 활력이라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예산 집중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아마 이제 기업 대표로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선원희 의원님. 예. 사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 따르면 어제 국내 구직자의 100명 중 81명이 다 중소기업에서 시작을 해요. 이제 청년들이. 근데 사실 이제 회사에서도 한 1, 2년 일할만 하면 나가는 게 엄청난 큰 손실이잖아요. 실제 회사는 투자 비용을 내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일본에서 이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구인을 할 때 구인을 구체적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마케팅 홍보 업무, 뭐 포장 관리 업무, 뭐 이런 기술 업무 이렇게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할 때 그것만 보고 가기 때문에 기업 현황이 전혀 모르는 거.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일주일 안에 퇴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높고, 뭐 전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제출도 높은데 일본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 시간과 상세한 업무 그리고 그 전임 업무자들의 내용이나 이런 걸 좀 세세하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예측하는 범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80%는 맞기 때문에 이직률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측 가능한 일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 예측 가능한 일자리가 저는 워크넷부터 그래서 고용노동 관리하는 워크넷도 좀 그렇게 세세하게 관리가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전에는 취업 투어 버스를 좀 운영했어요. 대학에서 취업 투어 버스로 이제 학생들을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그 전공별로 학생들을 버스를 타고 관련해서 취업할 수 있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이나 이런 곳을 직접 방문해서 만약 내가 여기에 입사한다면 어떤 현장에서 일할 건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초봉을 받는 건지 사내복지는 뭐가 있는지 이거를 또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있었구나. 난 왜 이걸 몰랐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름하고 인터넷 검색만 해서 이제 나오는 자료로는 청년들이 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정보들도 구인구직 활동할 때 굉장히 필요한 건데 사실 크게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오히려 이런 세심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제가 계속 이 얘기는 드렸었거든요.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대전하고 충북이 하고 있는 게 구직 성향 조사를 하고 있어요. 마이스터고나 이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직 성향 조사가 정말 중요한 건 구직 성향 조사를 알아야 매칭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네요. 예. 근데 우리는 구직 성향 조사가 전북특별자치도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뭐 마이스토고 하고 반도체과 만들고 2차 전지과 만든다고 하지만 실제 그거 하면서도 이제 과를 이수한 친구들이 갈 수 있는 기업 수준하고 또 우리가 폴리텍 대학을 나오는 친구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업무하고 그러니까 거의 연구원 업무로 많이 이제 뭐 석박사 융복학 과정 가면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구직 성향 조사를 잘 해줘야만 기업에서도 안정적으로 일할 인재들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고민하지 않고 계속 청년 취업 비용으로 계속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니까 청년들한테도 건전지로 쓰여지는 느낌이 들고 기업에서도 2년 이상 근로하기가 또 어렵고 또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한 명 뽑은 친구가 좀 잘 돼서 성장해서 나가는 건 좋지만 굉장히 이게 이제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너무 없는 상태에서 오니까 참 난감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서로 각자가 수요와 공급이 좀 맞는 것들은 행정에서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는 전 생각이 좀 합니다. 어쨌든 촘촘한 준비, 촘촘한 연계, 네. 구직 성향 조사와 같이 그러면 이런 컨트롤 타워를 그럼 이제 도가 네네. 대학과 그렇죠. 뭐 연계를 어쨌든 기업과 다 같이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RIS 사업 이후에 라이즈 사업도 이제 민관, 산, 학 연구 사업들이 글로컬 사업도 선정되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게 중요한 건 출연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분원이 와 있는 곳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기관이었지만 그 기관과 그 다음에 기업과 전반적으로 연계하는 축은 만들어졌는데 그 활용을 하려면
이 활용하는 단장님의 마인드도 되게 중요하고 얼마나 적극적 의지로 이 청년들과 기업을 매칭할 건지 그리고 실제 기업에 갔을 때 어느 정도의 인재를 육성해서 할지에 대한 수준이나 이런 것도 기업이랑 얘기를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스템은 가능한데 이 지원단 구성을 좀 어떻게 할지가 이 거버넌스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욱 국장님 왜 아까 그 도에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오태인 국장을 향해서 절박함이 없지 않습니까? 노숙자 출신이 그곳에 가시면 그 절박함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개방형 전문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은 인사 이동이 짧게는 뭐 1년 이내, 뭐 길어도 1년 6개월. 그러니까 그 분야의 전문성이라는 거 하는 것이 결여가 돼서 기업들이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사람이 바뀌어서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 다시 새 칠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선한희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금 촘촘하게 더 이런 부분들을 엮어내고 이끌 수 있는 조직의 전문가가 오랫동안 이 존속할 수 있게끔 사람이 필요하고 이것을 한 5년, 10년 끌고 가면 해결점이 좀 보이지 않겠냐 이런 제안이시거든요. 아,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일자리와 같은 중요한 보직에는 이제 수시 인사를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좀 전문가를 써서 오랫동안 하는 방법. 우리 손한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구직 성향 조사 이런 것이나 좀 디테일하게 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행정이 공급자 중심인데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또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정책을 제시를 해야 따라올 것인가 이걸 굉장히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하거든요. 이런 방법도 좋고 또 하나는 지방의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방에서 구직을 했다가 구직이 단절되는 경우에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서울에 가면은 우리 근본적으로 이 국내 노동시장이라는 게 뭐 굉장히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국처럼 이게 유연성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가서 뭐 직장을 그만두고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데 이 지방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구직 성향 조사나 다시 말하면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행정에서 좀 굉장히 세심하게 고민하면은 지방의 청년들이 좀 남아 있는데 지역의 뭐 기업들에게 취업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노현주 국장님은요. 저는 조금 다른 얘기인 네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물론 여기가 청년 일자리를 고민하는 자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청년을 어느 세대부터 바라봐야 하나. 지금 이제 청년, 지금 당장의 청년을 지금 당장의 청년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좀 던져봐요.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임금을 가장 낮게 받는 나이가 아까 20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의 나이는 60대 이상이에요. 20대와 60대 이상의 나이대 연령의 노동자 임금이 가장 낮아요. 20대는 인정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일을 시작했으니까. 근데 왜 60대는 낮을까요? 이전의 직장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일은 대부분 다 단순 노무 종사자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임금이 굉장히 낮아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정도의 임금을 받고 일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거를 너무 그 세대에 맞춰서 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어쨌든 물론 오늘 주제가 청년이긴 하지만 조금 더 그것의 시선을 길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가 저출생의 어쨌든 나이든 노동자가 많아지고 갈수록 더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단순하게 그 세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길게 지금의 청소년부터 이 청소년이 앞으로 몇 년 금방 가요. 1, 2년 되면 청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어떻게 여기에 정주하고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60대 이상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청년의 문제를 얘기할 때 청소년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제가 이제 연구를 최근에 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막상 만나보고 결과를 보니까 이 청소년들이 왜 일을 할까요? 첫 번째는 내가 돈을 모아서 사지 못하는 걸 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용돈이 부족해서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사회 경험, 내가 학교 밖의 경험을 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높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다른 연구를 봤을 때 그런 퍼센테이지가 있어서 에이 설마 그랬는데 전북의 통계도 굉장히 유사했어요.
아이들이 학교 안에 있지만 내가 밖의 사회생활을 어떤 노동의 경험을 하고 싶은 거죠. 저는 앞으로의 청년을 이야기할 때 지금의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하게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봐요. 무슨 일을 하고 싶어? 그래 칠판에 쓰면 어떤 꿈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유튜버 크리에이터.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고등학교 1학년이 조금 나와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구체적이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정말 뭐가 하고 싶다는 걸 구체적으로 말해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일자리는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 여기가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는 단 한 개도 없어요. 농부도 나오고요.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는 지역에서 굉장히 농부 관련한 지원을 많이 하니까 농부도 나오지만 정말 상상하지 못한 직업들이 있는 거죠. 제가 들어보지 못한. 그래서 지금의 청년 세대와 지금 청년이 될 세대는 굉장히 또 다를 거다라고 하는 거를 전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사실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게 끝나고 말거든요. 저는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노동자 아까 이제 우리 강태환 우리 김제에서 일하다가 사망한 그 사람은 우리가 이주 노동자라고 하면 그냥 힘든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 노동자라고 하면 육체 노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노동은 정신과 육체를 같이 들이는 노동이에요. 축구할 때 여러분 축구도 노동자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노동자예요. 그 사람이 육체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적으로 내가 공을 어디다 던질 건지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노동하면 육체 노동자라고 생각하죠. 아이들이 노동자, 어떤 친구들은 수업 받다가 야 너네 아빠 노동자잖아 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야. 우리 아빠를 감히 노동자라고 불렀어. 함부로. 그러니까 육체 노동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부르는 거죠. 저는 일단 인식의 변화도 있어야겠고 두 번째는 우리 아까 이제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고 최저시급 미만의 노동자 비율도 높아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법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 강화하고 지자체가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 해주는 게 저는 기본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뭘 붙이지 않아도 돼요. 지금 있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에서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저시급 이상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냥 기본적인 테두리에서 그걸 조금 더 강화시켜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를 더 만들어주지 않으셔도 돼요. 네. 말씀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 노현영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희끼리 조금은 저는 비정규직이어서. 그래도 네. 우리 서 의원님은 저는 계속해서 계약비용도 많이 드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기존의 일자리라고 하는 고정관념, 그러니까 기성 사회가 만든 일자리와 지금 우리 이제 청소년이 청년되는 시점이 금방 오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의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했을 때쯤이면 직업이 70%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기업 유치와 지금 일자리를 연관시켜서 미스매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달라지고 있는 일자리의 욕구,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야 돼서 참 어려운 숙제이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지역에 있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청소년들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죠. 물론 그런 네. 고민도 네. 이런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인지해야 되는 점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어떤 중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관영 지사가 기업 유치라고 하는 대기업의 초점은 지사로서 공약이고 또 가야 되겠지만 이 공무원 조직의 일선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까 구직 성향 조사라든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 같아요. 실제로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를 모르는데 계속 일자리 있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 지역의 95%인 대부분의 중소기업을 잘 모르는데 계속 일자리 있습니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의 숙제가 참 더 많아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아까 질문이 이제 그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준비하는 것이 뭐냐 물어봤는데 사실은 제가 그 답을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우리 이제 팀장 관련 그 팀장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저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 그 구직 성향 조사 같은 이런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이제 수요 기업이 있고 이제 공급 그 기업이 그 수요 근로자가 있고 공급 그 기업이 그러니까 공급 근로자 수요 기업이 있다고 치면 여기 양쪽 다 그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아까 말씀한 세세하게 그 도대체
어느 조건에서 어떤 일을 뭐 그 얼마만큼 받고 싶은 건지,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그 자체가 뭐 지식노동자가 될 때 하는 업무냐 아니면 진짜 현장에 하는 업무냐 이런 세세한 것들을 갖다가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매치를 시켜줄 확률이 높아지고 더 좋아질 텐데,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은 그 최소한 이제 그 기업들은 논외로 치고 인력 양성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그 체계적으로 지금 돼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기 그 근로자 구직 성향 조사, 그다음에 기업들한테 내년도에 현장 인력, 그다음에 공정 인력, 그다음에 전문 인력 관련돼 가지고 내년도에 그 업종에서 얼마만큼을 뽑을 것이냐 이런 그 조사가 적기에 돼야 그나마 맞출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일부는 되고 일부는 또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자리를 만들면 거기에 보조금 주는 거 말고 그 기초를 좀 탄탄하게 해가지고 그 매치 확률을 높인 다음에 보조금을 줘야 여기에 잔존 확률이라든가 그 기업들이 그 인력 문제로서 덜 고통을 받을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에서 그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그래서 대전하고 아까 또 하나 어디 충북 그 두 군데는 안 그래도 제가 우리 우리 담당 팀장한테 가장 이걸 잘하는 데를 가봐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와서 우리가 지금 하면 되지 않나. 지금 마침 12월 달이니까 지금 나머지 기간 동안 이걸 정리해서 내년도 할 때 이제 도입하면 되는 거니까. 한편 이제 저희가 지금 하는 것 중에 제일 잘 된 것은 2차 전지는 그래도 좀 시스템이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2차 전지 특화단지 할 때 이제 PPT에 그 보고한 내용은 모든 2차 전지 기업들한테, 그때는 이제 한 30개 정도 되는 기업들한테 그 현장 인력, 공정 인력, 전문 인력 3개로 나눠 가지고 이 얼마만큼이 필요하냐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수조사도 2025년, 2026년, 7년 이렇게 5년 베이스로 다 그 소수점 한 자리까지 그 아랍의 숫자를 쫙 그게 제시해달라고 그랬고,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각각 영역별로 이제 2025년에 뭐 390명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치면 그걸 대학교, 그다음에 폴리텍, 그다음에 뭐 라이즈 사업, 그다음에 뭐 무슨 센터, 그다음에 뭐 어디 뭐 마이스 고등학교, 그러니까 마이스 고등학교나 뭐 폴리텍 같은 게 현장 인력, 그다음에 대학교나 R&D 센터는 이제 그 전문 인력, 그다음에 또 그 일부 또 그 나머지 그 훈련 기관에서는 이제 그 재직자 훈련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다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다시 매치를 시키는 그런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 나오신 아마 그 구직 성향 조사도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2차 전지 외에도 뭐 바이오 뭐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쭉 그 연결시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각 산업별로 그 자체 홈페이지를 좀 운영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홈페이지에서 이제 그 전체 탄소다, 그럼 탄소 관련돼 가지고 그 교육이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기관들, 그다음에 이번 달에 그 교육이 일어날 것들, 그다음에 언제 신청하고 그런 정보들을 갖다 계속 제공해서 탄소 일자리에 관련된 사람은 계속 그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가서 이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할 수만 있다면 이 산업별로 전체를 묶어가지고 종합 뭐 그 이런 그 교육 그 관련된 시스템이 이렇게 캘린더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제 정보를 주는 것까지 뭐 확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그 말씀하신 기본부터 다시 돌아가서 그 시스템을 정비하는 그런 노력을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산업별로 정보 공유하는 플랫폼 만드는 거 진짜 반대하는 입장인데, 왜냐면 이미 정보를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세대가 왔어요. 그래서 챗 GPT나 여러 가지를 활용해가지고 다 정보를 취합해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이제 취득할 수가 있는데, 이제 관에서 하면 자꾸 플랫폼을 먼저 만들거든요. 근데 처음에 만든 플랫폼은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건, 제가 도의원이 돼 보니까 기업 현황 자료가 아직도 여전히 엑셀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화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출이나 고용 현황이나. 그래서 그건 전반적으로 만드는 거는 되게 필요해서 서로 기업끼리도, 나 반도체 기업인데 타지에서 여기에다가 이전하려고 했는데 정보를 모르고 무슨 기업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런 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건 좋았거든요. 근데 이 뭐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담당 직원이 있고 충분히 잘하고 있어서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말씀이 저희가 다 얘기하는 게, 현장이 고민하는 것들이 이 현안으로 연결되면 좋은데 관은 관에서 고민하는 걸로만 예산이 풀리니까
현장에서는 우리도 인터넷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플랫폼 만드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실제 관에서 만든 플랫폼들이 이용 안 되고 사장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솔직하게. 네. 그러니까 기존의 플랫폼은 지금 네. 다 되어 있거든요. 네, 네, 되어 네. 있는 것에서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근데 이 보완도 쉽지 않은 게 뭐 이제 개인 정보, 요즘에 굉장히 민감한 게 개인 정보잖아요. 기업 정보. 그래서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자신의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플랫폼이 헛도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개인에게 일단 개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신청서를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행정에서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기존의 플랫폼을 활용하면은 미스매칭을 해소하는데 이 플랫폼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러 시스템들 가운데서 대안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채용 박람회가 상설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고 또 새출로 또 할 때는 또 그 구직자가 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또 회사를 알아보고 면접을 보고 가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축적 내지는 공유를 함으로써 언제 이 사람에게 맞는 구직 성향 조사가 만들어지고 서로 이 정보의 공유를 통해서 쉽게 좀 연결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보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채용 박람회가 물론 기업마다 또 상황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쉽게 이 구인구직에 있어서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까요? 저희 업종은 어떤 그 여느 대기업들처럼 뭐 상반기, 하반기 그런 시기가 있어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요즘 회사들이 대부분 패턴이 다 수시 채용으로 다 바뀌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예를 들어 채용 박람회를 해서 도움이 받을 회사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업종들은 수시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인력을 충당을 하는데, 저희 역시도 인력을 수급을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대 졸에서 연봉 3천 정도면 물론 전라북도에서 괜찮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또 그건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 이 얘기고, 또 젊은 친구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은 그 요즘 젊은 친구들의 좀 패턴이 조금 힘들어하는 일, 좀 막 괴로운 일, 좀 뭐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육체적 노동이 아니고, 일단 머리로서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뭘 제안서를 쓰고 뭐 하는 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힘들어해. 요즘 애들 상황이 쉽게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중소기업에서는 또 이런 단순 인력도 필요하지만 또 나름대로 또 그런 인력들도 요소요소에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름아름 누구 추천을 받고 소개를 받고 이렇게 어렵게 1명, 2명 채용을 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